기업들의 실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오늘 정말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MT 상사클럽 신기영 대표와 현대증권 영등포지점 김수지 차장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 이쪽에서 실적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담아봤는데요. 이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주 얘기 먼저 할게요. 일단은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모비스 실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그런 부진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겠죠.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11% 넘게 급감하는 수치를 나타냈고요. 매출액 8조 원대, 영업이익 6,300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기아차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1조 800억 원대로 나왔고요. 1년 전보다 6%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크게 줄었습니다. 35% 넘게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실적을 내놨죠. 함께 점검을 해드릴게요.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대. 1년 전보다 7.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 1년 전보다 늘어나면서 1,130억 원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부터 그리고 부품주들까지 실적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전해진 이제 기아차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려오고 있네요. 그동안 노조 부분으로 그동안 주말 특근 거부해왔다는 그런 이슈 불거졌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판매 목표인 275만 대 생산, 이거 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판매력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판매를 해도 남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김수진 차장께 이 자동차주에 대한 움직임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전에 현대모비스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2시에 아까 기아차 컨퍼런스 콜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의 예상치와는 별 다르게 이렇게 탕반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떤 데서는 어닝 쇼크다, 어떤 데서는 뭐 그냥 선방했다, 이런 식으로도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실적이 매출이 6% 늘어난 반면에 영업이익은 10.7% 감소했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소형차 비중이 높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훨씬 대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감소가 전년 대비 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건 이제 워낙 절상하고 또 준중형차 이하차급에 대해서 되게 정성을 쏟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익성 악화로 이렇게 좀 전망되어지고요.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35%나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이제 양질의 성장 노력을 계속 해왔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근데 매출 원가도 상승하고 판매 관리비도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뭐 이거랑 또 상반되게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1.6% 증가해서 70만 2,195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특히 좋은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 성장세가 뚜렷했다, 이런 얘기가 좀 반갑게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회사 측에서는 지금 되게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이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제값깎기 노력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6.4%나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선전했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현대차가 발표를 하면서 조금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뭐 전혀 이제 요지부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이제 기아차 실적으로 해서 약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끝났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좀 많이 이제 좀 낙폭을 이제 끝내고 오히려 이제 좋은 쪽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애널들은 최근 악재는 이미 다 이제 충분히 반영됐다. 그리고 뭐 1분기보다는 이제 2분기 때 국내 출고도 개선이 전망이 되고 주요 시장에 성승기 진입이 있기 때문에 전분기보다는 좀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 2분기를 보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엔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 추천이나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접근해야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예.
많은 악재들이 나왔던 자동차주입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모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은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시각이신 거고요. 어제 뭐 신경 대표와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여전히 예. 뭐 비슷한 시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경 대표께는 더 이상 이제 자동차 안 여쭐게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금융주 좀 점검해 주세요. 금융주주사들의 실적도 나쁘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금융주들은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융주 실적은 뭐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좀 감소하는 부분은 좀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분기 대비와 비교를 하면은 예. 금융주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체적으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 쪽은 이제 서서히 약간의 좀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유동성 공급 최근 근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추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유동성이 많이 확충이 된다 그러면 은행 쪽으로도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략적인 측면은요. 제가 신한지주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은행주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대형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 바닥권에서의 반등은 시도는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위쪽으로 자세를 잡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달부터 신한금융지주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온 부분에 거기에 따르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 4만 한 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4만 500원이 있는 자리를 위쪽으로 상향 돌파를 해줘야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근 근래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래 은행 사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구도가 완전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관망으로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면 흔히 요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PBR이 0.6 수준이다, 뭐 최하 수준이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물량을 좀 확보를 해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실적 너무나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IT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확정치를 내놨고요. 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출시를 했던 오늘입니다. 실적 한번 더 볼까요? 역시나 최고였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에요. 52조 8,700억 원 매출액 기록했습니다. 1년 전,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1년 전과 비교한다면 16% 이상 늘어난 거고요. 영업이익 이제 54%나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나서 8조 7,8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의 영업이익이 그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모바일 사업 부분만 떼어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제 20%를 뛰어넘은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애플사에 못지않은 이익을 이제 창출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IT에 대한 이슈들이 오늘 참 많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왜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그 전 세계 그 최대 인터넷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그 누군가요? 레리 페이지가 이제 함께 접견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IT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역시나 주춤했고요. IT 부품주들은 날아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수진 사장님, 그 IT 부품 가운데서도 계속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있고요. 좀 주춤하다가 오늘 빵 뛴 업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뭐 잠정 실천치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얘기했던 얘기지만 스마트폰 부분이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에 이제
아인 부분의 독주 때문에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른 부분은 별로 이제 부진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2분기에는 반도체 등의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제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경쟁력을 좀 키우면 이제 주가에 좀 더 상승 탄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일단 반도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엔화 때문에 계속 이제 다른 부분이 계속 겹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 반도체 부분만큼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은 거의 이제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독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엔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도체가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이제 뭐 견조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반도체 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좀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플렉스를 이제 필두로 오늘 굉장히 그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갤럭시 S4 같은 경우 이제 별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전날인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의외로 인터플렉스를 주축으로 좀 올랐는데요. 근데 딴 것들은 또 이제 같은 부분인데도 이제 기존에 올랐던 주식들은 좀 못 올라오고 좀 바닥에서 여태까지 같이 못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갤럭시 S4가 우리나라 먼저 출시되고 27일부터인가요? 미국, 영국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출시된 다음에 뭐 갤럭시 일단 3GS가 나온 이제 2010년 6월 21일을 보면은 그 한 달 동안 20개사 가운데 관련주 20개사 다음에 그 9개뿐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일단 실적이 1,000만 대를 넘었다. 이제 그제서야 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삼성전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갤럭시 S4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 한 달 내로 1,000만 대를 넘냐 안 넘냐. 기존에 이제 한 달 내로 넘었는데 오히려 한 달 내로 못 넘으면은 오히려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예. 그러면 IT 관련해서는 가장 괜찮게 보고 계신 쪽이 그래도 반도체가 좀 선방할 수 반도체 있겠다. 쪽으로 오히려 지금 예. 코스닥 장세에 올랐는데 반도체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S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종도 좀 같이 보시면 참 좋은 쪽으로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기용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 IT 점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문화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반도체 부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우리나라 뭐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 부분보다도 그 IT 스마트폰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저는 파트론을 보고 있습니다. 파트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 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얼만큼이나 좀 잘 움직여 나갈까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요소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지분을 빨간색이 외국인의 지분 구도입니다. 이 빨간색의 흐름을 보면 연초부터 지분을 지금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 근래에는 또 무상증자도 또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 내용이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앞으로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트론에 대해서 좀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구간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리예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최근 근래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됐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2,500원 라인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매수 공략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종목이 파트론. 파트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IT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또 다음 주 내다봐야죠. 아우, 너무나 시간이 빠릅니다. 다음 주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이제 5월 시작이기도 한데요. 김수지 차장님,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은 한산한 거래가 예상되죠? 예. 쉬는 날이 많아서요. 그렇죠. 예, 중국들 비롯해서 좀 그런데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상장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막바지에 이렇고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 어닝 시즌 관련해서는 연초 대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장사의 90% 이상이 이제 하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은 이렇게 안 좋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서 뭐 이렇게 대비할 필요는 솔직히 저점 확인 부분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 이제 PMI 지수, PMI 제조업 지수가 다음 1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GDP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GDP가 이제 7.7%, 전분기는 7.9%였고 이제 예상치도 8.2%인데 이제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PMI 제조업 지수까지 이제 50.5 정도 예상을 하는데 6개월째 이제 50을 이제 웃돌았지만 전문가 예상치랑 모두 이제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이렇게 그런 지수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는 뭐 중국 쪽에서도 일단 수출 이쪽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유럽도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약간 좀 많이 하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작년을 바닥으로 1분기부터 할 것이다라는 예상치에는 완전히 빗나가서 우리나라도 약간은 이제 좀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를 보면은 그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SBC에서 나온 PMI 중국 지수는 그래도 50선 위였지만 다음 주에 이제 공개되는 국가통계국의 PMI 지수는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네요. 전략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신기영 대표의 전략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신기영의 신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산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현대증권 김수진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